최근 인도네시아는 한국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려는 듯한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유럽을 비롯한 수많은 강대국들이 앞다투어 한국산 무기를 구매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인도네시아도 뒤늦게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한국에 파격적인 제안을 던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 입장에서는 그동안 인도네시아가 보여온 배신과 변덕 때문에 쉽게 손을 잡을 수 없는 복잡한 상황이었습니다. 과연 어떤 사인이 숨겨져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인도네시아는 KF-21 보람의 전투기 시제 5호기를 확보하기 위해 한국과 협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원래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했던 만큼 시제기를 인도받을 자격이 있다는 주장을 이어가며 실제로 2023년 8월에는 KF-21 분담금 일부를 납부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그동안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한국의 신뢰를 잃었던 인도네시아가 다시 한번 손을 내민 첫 신호로 해석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인도네시아 내부의 상황이 너무나 혼란스러웠다는 데 있습니다. 당시 인도네시아는 경기 침체와 급격한 실업률 증가로 전국적인 반정부 시위가 폭발적으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국회의원들이 매달 수백만 원에 이르는 고액 주택수당을 챙긴 사실이 알려지며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현지 언론인 콤파스에 따르면 하원 의원 580명이 매달 받는 주택수당만 자카르타 최저임금의 10배에 달했고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모두 합치면 의원 한 명의 월급이 무려 940만 원에 달한다는 충격적인 내용이 보도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시위가 격화되었고 단순한 항의 수준을 넘어 의회 건물 방화와 약탈, 심지어 사망자까지 발생하는 극한 상황으로 치달았습니다. 결국 프라보워 대통령은 정당 지도자들과 긴급회동을 갖고 주택수당, 해외 출장비 등 논란이 된 특혜성 정책들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발표하며 사태 진화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혼란의 와중에서도 인도네시아 정부가 무려 900억 원에 달하는 KF-21 사업 분담금을 한국에 입금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이례적인 사건이었습니다. 2016년부터 지금까지 인도네시아가 납부한 총액은 약 530억 원으로 기존 협상에서 총 분담금이 약 6천억 원 수준으로 조정된 것을 감안하면 앞으로 500억 원만 더 내면 시제기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언론은 이를 두고 KF-21C 제5호기를 확보하면 곧바로 핵심 기술을 손에 넣을 수 있다며 자국 전투기 개발이 크게 앞당겨질 것이라는 희망 섞인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인도네시아가 동시에 중국제 전투기와 터키제 칸 전투기에도 손을 뻗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2023년 7월 터키와 칸 전투기 42대 구매 계약을 체결하며 약 10조 원을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이 전투기는 아직 개발이 완성되지도 않았고 시제기 비행도 2차례밖에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가 계약을 강행한 것은 실질적인 전력 보강보다는 정치적 계산에 따른 결정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결국 이는 한국과의 신뢰관계를 다시 한번 흔드는 선택이었고 한국 입장에서는 인도네시아가 단순히 분담금을 낸다고 해서 곧바로 협력의 문을 열어줄 수 없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반면 한국의 KF-21은 2012년 KF-X 프로젝트 선언 이후 단 한 번의 치명적 문제도 없이 순탄하게 개발이 진행되었습니다. UAE와 폴란드를 비롯해 각국 VIP 인사들이 시제기에 직접 탑승하며 깊은 관심을 보였고 이미 수출 협상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러브콜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굳이 변덕이 심한 인도네시아의 이런 배경 속에서 인도네시아는 KF-21뿐 아니라 한국과의 잠수함 사업 재개 의사까지 내비쳤습니다. 현재 인도네시아가 보유한 잠수함 5척 중 3척이 한국산일 정도로 한국 기술력을 인정하면서도 정작 계약금조차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사례가 반복되었습니다. 조선해양과의 계약을 해놓고도 이행하지 않은 전례 때문에 한국은 인도네시아의 제안에 싸늘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인도네시아는 한국의 압도적인 기술력 앞에서 자신들의 위치를 새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인도네시아의 태도 변화는 단순히 한국과의 협력 문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럽 전역에서 벌어지는 무기 시장의 지각 변동도 함께 얽혀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동유럽 국가들은 무기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며 한국산 무기들을 대량으로 들여오기 시작했습니다.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같은 나라들은 이미 한국산 전차, 자주포 포탄을 앞다투어 도입하며 자국 전력을 강화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독일의 움직임은 눈길을 끌었습니다. 독일은 무려 22조 원을 투입해 포탄 235만 발을 주문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가격이었습니다. 한국산 포탄 한 발의 평균 가격이 약 50만 원 수준으로 계산되는 반면 독일은 자국 내 생산 비용이 약 1천만 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온 것입니다. 즉 한국산 포탄보다 20배나 더 비싼 셈이었고 이는 독일 국민들의 세금이 허공으로 사라지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독일의 이 같은 상황을 두고 2차 세계대전 이후 군사 생산 시설을 폐쇄하거나 축소한 결과 지금 당장 수백만 발의 포탄을 생산하려면 공장을 새로 건설해야 하는데 이 모든 비용이 가격에 반영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독일에서 생산된 포탄의 단가는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고 유럽산 무기를 고집하는 정치적 이유가 아니라면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 이 와중에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은 유럽의 자급자족을 고집하며 한국산 무기 도입을 거부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프랑스 국민들조차 비싼 유럽산을 고집하는 것은 결국 정치인들의 고집일 뿐이라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산 무기는 이미 품질과 가격 경쟁력에서 세계 최고 수준임이 증명되었고 유럽이 이를 무시하고 자체 생산을 고집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국제적 분위기 속에서 인도네시아도 한국과 탄약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카타르를 통해 약 200억 원 규모의 소구경 탄약을 한국에서 공급받기로 결정했는데 그만큼 한국의 빠른 생산 능력과 신뢰성을 인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번 계약에선 입금 조건을 명확히 걸어두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과거 KF-21과 잠수함 사업에서 보여준 불성실한 태도를 고려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인도네시아 언론에서도 탄약 창고가 화제로 소실된 상황에서 이번 계약은 반드시 성사시켜야 한다며 선입금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문제는 인도네시아가 여전히 과거의 잘못을 완전히 씻어내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잠수함 계약금조차 납부하지 않은 전례가 있었기에 한국은 이번에도 강경한 조건을 내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의 방산 기술력이 과거와 달리 세계적 수준으로 도약한 만큼 인도네시아는 이제 선택지가 점점 줄어드는 상황에 몰리고 있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필리핀마저 한국산 잠수함과 전투기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도네시아의 협상력은 날이 갈수록 약화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필리핀은 한국 맞춤형 잠수함 1400페타뉴턴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며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이는 인도네시아가 과거처럼 한국을 우습게 볼 수 없는 이유를 잘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한국의 방위산업은 이미 세계 시장에서 주문되기까지 걸릴 만큼 인기가 치솟았고 인도네시아의 변덕스러운 태도는 점차 외면받고 있었습니다. 아시안 뉴스 네트워크는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신뢰는 이미 훼손되었으며 한국은 인도네시아를 제외하고 중동과 유럽 등 다른 파트너를 찾을 것이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더구나 인도네시아가 터키의 칸 전투기 구매 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한국 입장에서 결정적 실망이었습니다. 아직 제대로 개발되지도 않은 전투기에 막대한 돈을 투자하면서도 KF-21 분담금은 미루던 인도네시아의 태도는 결국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동으로 기록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결과 KF-21 사업에서 인도네시아의 입지는 점점 줄어들며 사실상 배제 수순을 밟게 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흔들리고 있는 사이 한국의 KF-21 전투기는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이미 2020년 9월 최종 조립을 시작한 이후 생산 인프라를 빠르게 구축했고 시제기의 각종 비행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마치며 본격적인 양산체제에 돌입한 것입니다.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KF-21 양산 1호기는 2026년 대한민국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며 이는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전투기가 실제 전력화되는 역사적 순간을 의미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양산 1호기의 첫 고객으로 인도가 지목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인도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인구를 보유한 국가이자 중국과 국경 문제로 끊임없이 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인도와 중국은 최근 국경지역 경비병 배치 협정을 체결했지만 갈등은 여전히 첨예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대규모 전투기를 국경지역에 배치하자 인도는 곧바로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를 가하고 협력 프로젝트를 중단하며 맞대응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인도는 한국산 무기에 눈을 돌렸습니다. 이미 K9 자주포 도입을 확정한 데 이어 대규모 전투기 구매 사업에서도 KF-21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도 국방장관은 인도 공군에는 현재보다 최소 200대 이상의 최신형 전투기가 더 필요하다며 구체적으로 지상 공격과 공중 우세 임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4.5세대급 다목적 전투기를 언급했습니다. 이는 곧 KF-21의 성능 요건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나팔 전투기 30여 대를 보유하고 있던 인도 공군은 이를 보강하기 위해 차세대 전투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산 나팔은 가격 대비 성능에서 불만이 적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인도 공군 참모총장은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국산 전투기가 외국산보다 성능과 신뢰성을 따라잡을 수 없다면 무기로서 가치가 없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하며 더 이상 정치적 명분이 아닌 실제 전투력 확보가 최우선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런 발언들은 곧바로 한국산 KF-21 도입 가능성을 크게 높였습니다. 인도의 요구 조건에 가장 부합하는 전투기가
바로 KF-21이었기 때문입니다. 중국 언론 역시 인도의 움직임을 주목했습니다. 중국 매체들은 KF-21이 이미 양산에 돌입했으며 블록 2 개발이 진행됨에 따라 실전 배치가 현실화되고 있다. 며 인도가 도입을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인정했습니다. 더 흥미로운 사실은 한국과 인도의 협상 진행 상황이 국내보다 중국 언론을 통해 먼저 흘러나왔다는 점입니다. 인도 공군 참모총장이 방한한 직후 중국 매체들이 앞다투어 KF-21 도입 가능성을 보도했고, 이는 양국 간 논의가 비밀리에 빠르게 진전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후 실제로 인도는 한국산 K9 자주포 추가 도입을 확정했고 KF-21 도입 가능성까지 본격적으로 떠오르며 중국을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중국은 인도가 국경 지역에 한국산 K9 자주포를 배치한 이후 그 성능에 경악했다고 전해집니다.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니라 전략적 균형을 바꾸는 수준의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결국 인도 국방부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차세대 무기 체계의 최우선 파트너로 한국을 낙점하게 되었고, 인도 언론도 현실적으로 인도가 신뢰할 수 있는 선택지는 한국산 KF-21 전투기밖에 없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이 모든 흐름은 인도와 한국의 방산 협력이 단순히 무기 거래에 그치지 않고 인도 중국 간 세력 균형을 바꾸는 중대한 변수가 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인도는 라팔 전투기로는 버틸 수 없는 안보 현실을 KF-21로 돌파하려 하고 있었고, 이는 곧 한국의 방위산업 위상이 또 한 단계 도약하는 순간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인도가 KF-21 전투기에 주목하면서 국제 무기 시장의 균형은 더욱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인도 국방장관과 공군 지휘부가 직접 나서서 최소 200대 이상의 차세대 전투기가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KF-21이 그 공백을 메울 가장 유력한 후보로 떠오른 것입니다. 인도는 이미 프랑스산 라팔 전투기를 도입했지만 가격 대비 효율성과 무기 통합 문제로 불만이 누적되고 있었습니다. 2016년 인도가 라팔 36대를 도입하면서 지불한 금액은 약 87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아스트라 공대공 미사일이나 국산 무기들을 라팔과 통합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추가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결국 인도는 프랑스 전투기에 맞게 무기를 조정하는 데 수백만 달러를 추가로 지출해야 했고, 이런 재정적 부담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구매 비용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운영 유지 비용까지 고려했을 때 라팔의 매력이 점차 감소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반면 KF-21은 훨씬 낮은 비용으로 동급 이상의 성능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개방형 아키텍처 설계를 통해 무기 통합과 업그레이드가 용이하다는 점에서 운영국가의 재정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아랍권 매체 아랍 디펜스는 KF-21을 두고 라팔의 지배력을 위협하는 새로운 경쟁자라고 평가하며 사우디아라비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다양한 국가에서 이미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KF-21의 강점은 단순히 가격 경쟁력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첨단 AESA 레이더, 전자전 시스템, 다양한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통합 능력까지 갖춘 다목적 전투기로 외국 무기 통합 승인을 받지 않고도 다양한 무장을 장착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외국산 무기에 의존해야 하는 다른 기종과 달리 한국이 독자적으로 무장 체계를 운용할 수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실제로 KF-21 사업의 해외 수출 잠재력은 매우 높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KF-21이 최소 300대에서 최대 400대까지 해외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며, 이는 대한민국 방산업계가 글로벌 무기 시장에서 차지할 위상을 크게 끌어올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미 T-50 훈련기와 FA-50 전투기가 세계 여러 나라에서 성공적으로 수출된 이력이 있기 때문에 KF-21 역시 충분히 같은 길을 걸을 수 있다는 평가였습니다. 한국은 불과 10여 년 만에 국제 군용기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해 7개 국가에 200여 대 이상의 항공기를 판매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이 놀라운 성과가 바로 KF-21 프로젝트의 자신감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KAI과 방위사업청은 북남아시아, 중남미, 유럽을 주요 수출 시장으로 삼고 있으며 이미 다양한 국가들과 비공식 협상을 진행 중이라는 소식도 들려옵니다. 다만 KF-21이 미국산 엔진을 사용하고 있는 점은 여전히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수출 범위와 조건이 미국의 승인에 일정 부분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도의 경우 이미 미국산 무기를 운용 중이고 미국과 전략적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KF-21이 인도에 수출되는데 큰 걸림돌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사실상 KF-21의 인도 수출 가능성은 매우 높아 보입니다. 인도가 필요로 하는 조건과 한국이 제공할 수 있는 기술, 그리고 양국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흐름은 대한민국이 처음으로 만든 차세대 전투기가 세계 무기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날개를 펼칠 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대한민국의 KF-21 전투기가 세계적 주목을 받는 데에는 단순한 성능 이상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개발 과정에서 보여준 속도와 안정성이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한국은 불과 10여년 만에 최첨단 4.5세대 전투기를 독자 개발하는 성과를 거두었고, 이는 방위산업 역사에서 찾아보기 힘든 기록이었습니다. KF-21은 2026년부터 본격적인 전력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전투기는 이미 초도비행부터 다양한 무장 테스트까지 무리 없이 진행하며 안정적인 개발 과정을 입증했습니다. 세계 주요 언론들은 미국과 러시아조차 수십 년 걸린 프로젝트를 한국이 단기간에 성공시켰다며 경이적인 성과라고 평가했습니다. 더욱 주목할 점은 한국의 방산업계가 단순히 전투기만 만든 것이 아니라 생산 과정의 혁신까지 동시에 이루어냈다는 사실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KAI은 자동화 공정을 대거 도입해 기존의 인력이 주도하던 작업을 정밀기계로 대체했습니다. 이는 미국의 록히드 마틴조차 완벽히 구축하지 못한 시스템으로 KF-21 양산이 더 빠르고 정밀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기술적 우위를 확보한 KF-21은 이미 중동과 동남아시아 여러 국가들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차세대 블록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고, 말레이시아와 필리핀 역시 실무 협의를 통해 도입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특히 필리핀은 한국산 FA-50 전투기를 운용하며 이미 성능과 유지보수에서 깊은 만족감을 얻은 바 있기 때문에 KF-21 도입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인도네시아의 입지는 급격히 좁아졌습니다. 원래 20%에 달했던 지분율은 7.5%를 거쳐 현재는 5%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는 한국이 사실상 인도네시아의 역할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파트너를 찾고 있다는 방증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협력에 불성실했던 대가를 치르고 있는 셈입니다. 라팔 전투기를 비롯한 기존 경쟁 기종과 비교했을 때 KF-21의 장점은 더욱 두드러집니다. 라팔은 뛰어난 성능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높은 가격과 불합리한 무기 통합 비용으로 인해 많은 국가에서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반면 KF-21은 개방형 아키텍처 덕분에 다양한 국산 및 외산 무기를 자유롭게 통합할 수 있어 비용 절감 효과가 탁월합니다. 이 때문에 군사 전문가들은 앞으로 KF-21이 라팔의 시장 점유율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특히 인도의 경우 이미 라팔 운용 과정에서 발생한 추가 비용 문제를 직접 체감했기 때문에 차세대 전투기 사업에서 한국산 KF-21이 유력하게 부상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KF-21은 단순한 전투기를 넘어 한국 방산업의 상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는 단지 무기를 수출하는 차원을 넘어 한국이 글로벌 방위산업 강국으로 도약하는 신호탄이 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아무리 뒤늦게 협력 의지를 보인다 해도 한국은 이미 새로운 무대에서 더 큰 파트너들과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세계는 지금 한국의 빠른 기술 발전을 놀라움과 경계심을 동시에 가지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방위산업이 이처럼 세계적 주목을 받게 된 것은 단순히 KF-21 전투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축적된 경험과 자주국방에 대한 강한 의지가 오늘의 성과로 이어진 것입니다. 한국은 6.25 전쟁 이후 총탄 한 발조차 외국에 의존해야 했던 시절을 지나 이제는 전 세계가 줄을 서서 구매하려는 무기를 만들어내는 나라로 거듭났습니다. 특히 포탄과 탄약 생산에서 한국의 위상은 독보적입니다. 한국은 이미 전 세계에서 가장 방대한 포탄 재고와 공급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단기간에 수백만 발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유럽 각국이 자체 생산에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들이며 어려움을 겪는 사이 한국은 빠르고 효율적으로 공급망을 구축해 국제시장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확보했습니다. 이러한 생산 능력은 단순히 양적 우위를 넘어 질적 수준에서도 두각을 드러냈습니다. 한국은 자동화와 디지털화된 생산 라인을 기반으로 균일한 품질과 빠른 납기를 동시에 달성했습니다. 이는 해외 고객들에게 신뢰성이라는 가치를 제공했고 한국산 무기의 가장 강력한 장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제 한국은 KF-21을 비롯해 K9 자주포, FA-50 전투기, 잠수함 등 다양한 무기체계로 무장한방산 종합강국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중동과 동남아시아의 주요 국가들이 한국과의 협력을 확대하는 것도 이러한 신뢰성 때문입니다. 반대로 인도네시아는 한국과의 협력에서 보여준 불성실함으로 인해 스스로 신뢰를 잃고 말았습니다. KF-21 분담금 문제, 잠수함 계약 불이행, 터키칸 전투기 도입 등 일련의 행보는 결국 한국과의 관계를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아무리 뒤늦게 분담금을 납부하고
협력 의지를 보인다 하더라도 이미 세계는 한국을 중심으로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인도는 KF-21을 차세대 주력기로 검토하며 한국을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인정했습니다. 중국조차 한국산 무기의 성능과 생산 속도를 경계하며 보도를 이어갔습니다. 프랑스의 라팔조차 KF-21의 등장 앞에서 가격 경쟁력과 운영비용 문제를 극복하기 어려워 보였습니다. 결국 국제군사 전문가들이 한 목소리로 지적한 것처럼 KF-21은 21세기 전투기 시장에 새로운 게임 체인저로 자리매김하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짧은 시간 안에 이룩한 성과는 단순한 기술 발전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주 국방을 향한 국민적 의지와 이를 뒷받침한 치밀한 전략, 그리고 세계 시장을 목표로 한 자신감 있는 도전 정신이 만든 결실이었습니다. 이제 한국은 더 이상 방위산업 후발주자가 아닌 세계 군사 패권 경쟁의 중심에 서 있는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세계는 지금도 놀라고 있습니다. 한국이 만들어낸 KF-21 전투기, 그리고 그를 둘러싼 방위산업의 성장은 단순히 한 나라의 성취가 아니라 국제 무기 시장의 판도를 뒤흔드는 거대한 파도였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시간 속에서 한국이 보여줄 새로운 도약은 이미 시작되었고 그 끝은 아무도 가늠할 수 없습니다.